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픈 미팅의 강의를 맡게 된 항공화매의 사파이어 윤현식입니다. 네, 일단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20대 이 아메일 사업을 제가 처음 듣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이 사업을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스토리 위주를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PPT가 사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제를 정해봤는데 나는 좀 더 나답게 살기 위해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라고 정했는데 일단 저 다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좀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과에 들어가게 됐고 예고, 예대, 뭐 조속과 이런 것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사를 막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꼭그 음악으로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회에 나와서는 또 본격적으로 랩이란 장르의 음악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미술도 계속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속과를 졸업하고 사실 다시 미술을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뭐 지난 겨울에 또 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넷플릭스의 스위트 홈이라는 그 유명한 시리즈물에 나오는 프로틴 괴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네이트판, 인터넷에 엄청 이 사진이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넷플릭스 KR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라왔을 정도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조서를 안 한 지 9년이지만 아직 내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미술과 음악 이런 거 예술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대에 저는 음악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때 20대의 음악도 만났지만 이 아메이 비즈니스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큰 돈을 벌 거고 멋진 뮤직비디오 찍을 거고 멋진 차도 살 거고 또 예쁜 여자도 만날 거라는 막 한 거창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힙합 뮤직비디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사람들끼리 인디버즈라는 그런 팀을 또 만나게 되었고, 2012년부터 앨범을 한 5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막 수많은 뭐 공연들을 많이 다녔었죠. 전국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관객이 딱 한 명 있어도 우리는 공연을 했습니다. 전국 투어하고 뭐 길거리 공연, 클럽, 대학 축제 막 다 다니고 다녔었는데 그 인디버즈라는 팀이 5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음악도 그만두는 사람이 막 정말 수두룩해요. 경제적인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5명 중에 3명이 그만두고 2명이 다시 뭉쳐서 하이퍼보이즈라는 팀을 결성을 했어요. 좀 더 퀄리티 있는 음악, 좀 더 큰 무대, 좀 더 뭐 멋진 앨범을 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뮤지션들과 이렇게 교류도 하면서 공연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저희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좀 20대들을 영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차리게 되고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또 인디 뮤지션들부터 해서 래퍼들도 많이 왔다 갔었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최나영이라는 그런 그 가수를 한 명 영입하게 돼요. 이 가수가 싱어인데 케이팝 스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가 20대 초반 때 저희와 함께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와 함께 이 처음 앨범을 내게 됩니다. 앨범을 내서 굉장히 열심히 뭐 저희는 소규모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지금 발로 엄청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막 많은 음원 사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지니, 멜론, 뭐 엠넷, 소리바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 앨범을 홍보하고 했었습니다. 이 최신 앨범에 올라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나름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최나영이 네가 좋아라는 앨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노력을 해도 안 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수로서의 방법은 앨범을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막 해서 이렇게 막 최신 가요에도 올리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공연도 하고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앨범을 내요. 그래서 앨범을 계속 내면서
이렇게 뭔가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곡을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매번 계속 다른 컨셉으로 뭐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 되고, 행사마다 뭐 해야 하는 메이크업도 달라지고, 뮤비 제작도 해야 되고, 믹스 마스터링, 뭐 아직 악기 세션 기사도 막 뿌려야 되고, 공연도 잡아야 되고, 패션쇼 뭐 많은 행사들 있죠. 그래서 방송도 잡고, 그런 행위를 하려면은 많은 투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들이 계속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되게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면으로 때우고 그런 경우, 굉장히 뭐 가사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그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20대가 사실 이렇게 다 보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과 함께 20대를 보내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한번 서울에 있으면서 아메이 미팅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거절을 몇 번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음악으로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사치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메이 미팅을 몇 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몇 번 거절을 하셨는데, 거절도 계속하다 보니까 미안한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들어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제가 엔터테인먼트 운영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조성하고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포인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모임이구나 라고까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계속 돈이 쪼달리다 보니까 이 돈으로, 내가 아메이에서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메이 사업 이거 좀 내가 사이드로 어차피 내가 하고 있는 걸 조금만 시간 조절을 해서 미팅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래 걸렸지만 그 생각을 하고부터 계속해서 미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0대 안에서 뭐 많은 실패들을 거듭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게 바로 아메이 미팅 사수였던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잘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연하고, 미팅하고, 또 공연하고, 또 미팅하고, 또 공연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앨범 내고, 컨벤션 참석하고, 사람이 좀 많아졌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고 상담하고 미팅하고, 그냥 미팅에서 계속 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너 두 분이 플래티늄에 또 달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사파이어라는 핀에 달성하게 됐는데요. 제가 정말 잘했던 점은, 지금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뒤에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스스로 느끼고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아메이가 그 활용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만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기반으로 아메이가 주는 혜택을 누구보다 잘 활용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롯데월드를 빌려서 많은 큰 행사를 아메이에서 개최를 해줬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을 모았죠. 야, 와, 아메이에서 이런 행사해. 그래서 엄청 재밌게 놀면서 아메이에 대한 좋은 인식과 뭐 제품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지 사장님과 이제 그때 한번 2014년에 이제 제가 사귀고 있을 때죠. 그때 같이 영화의 전당에서 이런 큰 또 행사가 있었을 때 레드카펫을 걷는 그런, 제가 무대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골라서 제가 막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드카펫도 걸어본 기억이 있고, 2016년 뭐 클럽 아티스트맨 이런 탑5에 선정이 되면서 뭐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도 PPT 하고 하다 보니까 탑5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GQ라는 잡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그 잡지에 제가 또 소개가 됐었어요.
제가 뮤지션으로 활동할 때는 GQ 잡지에 나오려면 한 빈지노급 정도는 돼야 이렇게 실릴 수 있는 건데, 아메이를 통해서 이뤘다니까 좀 되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도 열어줬었던 것 같고, 뭐 런 행사도 열어줬던 것 같고, 풀 파티 이런 행사도 열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모였다가 나갔다 모였다 갔다 이러면서 아메이를 접하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늘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업에 전혀 관심 없이 이제 놀자고 해서 여기 왔던 지인들, 그래 지인의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메이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제품 경험도 하고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내면서 나의 소비자로 남기도 하고요. 아메이 행사엔 또 불러달라 라고 막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와달라가 아니고 초대할 사람을 제가 직접 고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음악과 이 아메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이런 행사의 사람들을 막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제가 많은 힐링도 얻었고, 또 아메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그 지식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부분 지식도 많이 쌓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사실 다가왔던 아메이, 제가 거절했던 그런 시간의 아메이가 오히려 일에 지쳐가는 나를 오히려 일으켜주고 숨통이 트이게 굉장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위 많이 돌아보니까 대부분의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은 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도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아메이란 도구를 얼떨결에 선택하긴 했지만은 이 별 볼 일 없었던 아메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차츰차츰 바꿔나가고 있었고, 그 길이 성공자가 되는 길이라는 게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라는 것들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아메이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떠오르는 게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아메이는 우리 각자의 독자적인 그런 뭔가를 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사업 모델 자체가 사실 60여 년 동안 이미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철수하거나 실패 사례가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아메이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내가 사업할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점포도 필요 없고, 경험이 부족하거나 뭐 무지하더라도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뭐 내 스타일이 조금 느린 편이든 빠른 편이든 사업 기질이 없는 사람들이든 아메이가 마련해온 이 판 위에서 수많은 성공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60여 년 동안 꾸준히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이 아메이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제가 어떻게 노는 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어떻게 보면은 업계 전 세계 1위라고 불리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안전한 기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이거는 저도 이 아메이 시작할 때는 잘 몰랐던 내용들인데 나중에 알면 알수록 아메이가 이렇게 큰 기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뒤에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내 아이템이 1위라는 것.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이 좋다는 인식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 아메이, 내 아이템이 좋다는 인식이 이미 깔려 있다는 것만큼 사업 아이템으로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 그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오는 그런 유통 과정을 모두 없애고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 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지면서 유통 비용이라는 게 붕 뜨겠죠. 그 붕 뜬 유통 비용을 소비자한테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캐시백으로 나눠주는 일을 이 아메이가 60여 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저 표현을 하는데, 평소에 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서 구매했을 때 뭐 300포인트밖에 받지 못했을 때, 아메이가 똑같이 30만 원 생필품 구매를 했을 때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현금 캐시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누군가의 돈을 빼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이 없는 그 유통 과정이 붕뜬 그 돈을
더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이게 이마트에 가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조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조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 이마트에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더니 한 10명한테 소개를 했더니 이마트에서는 각자 계산을 하지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왔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적립이 따로 없는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에서 좋은 제품, 좋은 치약,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10명한테 소개를 해서 30만 원 이상 생리필품을 다 구매를 했을 경우에 한 27만 원 정도의 현금 캐시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소비만 해도 굉장히 유리한 게 이 아메이이고 이 아메이를 무조건 사업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일단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활용할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를 이 아메이 물건을 쓰게 만들어준 스폰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있고 나도 이 제품을 써보고 A와 B한테 한번 써보자, 물건 같이 써보자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20만이라는 그런 가정을 뒀느냐? 이 1차 보너스라는 것의 가장 그 미니멈이죠. 3%의 요율을 받을 수 있는 표기 때문에 가장 우리 미니멈으로 잡아봤고요. 예를 들어 그 백화점에서 한 50만 원 정도 구매를 하면 2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 이것과 같은 약간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한 곳으로 묶어준다고 했죠. 내가 그 A와 B를 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아메이는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 매출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죠. 그래서 본인 20, A 20, B 20, 이 세 명을 더하면은 그룹 매출이 60만 포인트가 되죠. 그럼 6%의 요율이 나오게 되고 36,000원이라는 돈이 이 그룹 안에 풀리게 됩니다. 그럼 나 빼고 A와 B의 몫을 빼주면 내 몫이 나오게 되겠죠. A는 20만, 그리고 B는 20만 포인트를 썼으니까 1차 보너스 제일 그 아래에 있는 3% 요율을 받게 됩니다. 20만 PB 샀을 때 6,000원 정도의 그 금액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소비만 해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나는 2명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이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준 값에 24,000원이라는 돈이 다음 달에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냥 소비를 하는 것과 전략적인 소비를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하죠. 나를 이렇게 알려준, 나한테 이 물건을 쓸 수 있게 알려준 스폰서라는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매출도 훨씬 높고 먼저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요. 이 스폰서의 그룹은 나를 포함한 20만이니까 80만의 매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6%라는 요율을 적용해서 48,000원이라는 그룹에 나눠들 돈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제 36,000원을 빼야겠죠. 그러면 12,000원이라는 돈이 나오네요. 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적죠.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스폰서란 이분은 나한테 한 명한테 알렸지만 저는 2명한테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느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마케팅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구조가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다 받은 그런 상이 에디슨 마케팅 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다단계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불법 다단계인 거지 사실 다단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아메이의 마케팅 자체는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 이 구조를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도 뭔가 좀 더 확장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광고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광고 수입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또 수입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A, B, CD가 또 A, B만 있었는데 CD가 생겼네요. 40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 각각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썼어요. 무조건 써야 될 게 있는 뭐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더라도 이 내 광고 수입만으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1000만 매출의 시장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21%, 1차 보너스 맨 위에 있는 21%의 유예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안에 풀리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400만 원 60, 300만 원 36, 그리고 200만 원 18만 원, 100만 원 6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각각 그룹에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모두 더하게 되면 120만 원이고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 돈은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은 약 90만 원이라는 돈이 다음 달에 내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광고를 했고 이분들은 알아서 생필품들을 구매를 하고 이마트 갈 때 이마트 지점장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듯이 내가 필요한 생필품은 내가 알아서 쓰는 그런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충성도 소비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참 신기하게 그분들이 알아서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서 구매를 하는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초기에는 제가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그룹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의 그룹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150만 원의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생필품이고 그리고 매달 사야 되는 그런 물품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네트워크라는 건 계속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생 나오고 증가되기도 하고 또 이게 상속이까지 되는 그런 형태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득을 A라는 친구도 나도 너처럼 좀 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A한테 그래 나도 알려줄게 라고 해서 A도 1000만 매출, 나랑 똑같은 매출을 하게 되는 그런 그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립이라는 표현을 써서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2차 보너스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2차 보너스는 독립 그룹 매출의 6%를 주게 되고 그러면 60만이죠. 그럼 실제로는 한 9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득은 어떤 형태의 소득이냐 오피스텔 하나를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소득입니다. 자 그러면은 B, C, D, E도 나도 저런 소득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안 할까요? 난 무조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A처럼 1000만이라는 그런 매출을 계속 독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B, C, D, E도 모두가 1000만 매출을 달성해서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요. 오피스텔 5채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월 소득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 제일 쉬운 단계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3%의 그룹을, 세 그룹을 가진 내가 9%가 되는 일. 자, 이렇게 되면은 약 10만 원 초반의 수입과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라는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이 구조를 가져가면은 나중에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메랄드라는 핀이 있습니다. 그 핀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 6% 그룹이 있는 그러니까 15%가 되면은 확 뜁니다. 약 100만 원 초반의 수입 정도가 발생하고요. 여러분 이 정도의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짧으면 한 달이고요. 길면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서 6개월 그 사이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걸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손해일까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것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이 구조를 꼭 이 미팅에 초대해 주신 그분과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정도에게 100만 원 정도의 초반의 수입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 1000만 시장을 이제 12개월, 1년 동안 한 번을 하신 분들을 SP라고 부르고요. 실버 프로듀서, 그리고 3번을 한 분들을 GP,
그리고 6번을 한 분들은 PT, 그리고 12달 내내 하신 분들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부릅니다. SP에서 PT 정도 사이에서는 뭐 볼륨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PT로 되신 분들은 일단은 뭐 정식 사업가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메이에서. 그래서 본사 브리핑도 받고 여행 자격도 받고 핀 보너스로 이제 그 달에 24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핀 보너스 그 달에 480만 원 정도 받고 연말 보너스가 이제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 5천만 원 내외 정도의 수입이 생기게 돼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가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대기업 초봉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연 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대기업 들어가려고 몇 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에 가기에 빠르면 어떤 사람들은 그죠? 뭐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이 핀을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을 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보다 효율적인 일이 이 아메이에서 나오는 수입을 사이드로 가져가는 일이고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되면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연소득의 개념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서 좀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도전 욕구가 더 많이 생기는 핀이 이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래티늄 2명의 파트너가 있는 사파이어라는 핀에 지금 현재 와 있고요. 연소득 6천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에메랄드라는 핀, 아까 브론즈 구조에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정도의 그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친구들과 지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 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핀도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핀입니다. 1년에 1000만 시장을 6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6명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핀은 모두가 알더라고요. 아메이는 잘 몰라도 다이아몬드는 안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보면 이쪽 중간 정도 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핀 말고도 더 많은 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원하는 만큼, 목표만큼 이뤄낼 수 있는 일이지 꼭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년 연소득을 내가 직접 정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스폰서님이 저의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계신 모습, 여행 가는 모습, 성공자가 갖는 뭐 예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꿈꿀 수 있게 뭐든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미술했다가 음악했다가 막 했던 그런 것들도 다 받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부모님이고 저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다녔던 여행들 그리고 아메이에서 보내주셨던 그런 여행들을 합쳐보니까 정말 많은 여행들을 제가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다녀왔던 여행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여행을 갔는데 제일 좋았던 여행은 제가 직접 성취해서 갔던 이 하와이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설레었던 기억이 나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이렇게 민지 사장님과 저희 아내 민지 사장님과 함께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저희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따로 이렇게 스테이크를 사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또 검색하시면 여기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여행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많은 성공자분들이 모인 라스베가스에서 모였던 여행인데요. 그때 왔던 가수가 아메이 행사에 누가 왔냐면 레이디 가가라는 정말 유명한 가수가 왔습니다. 이 가수 한번 부르려면 70억, 80억 정도를 줘야 올 수 있는 가수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 행사에 왔다는 이 퀄리티가 너무 남다른 거예요. 아메이가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상상 초월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감탄을 하고 오는 게 아메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 성공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이 많은 8천여 명 정도 되는 이 분들이 전부 다이아몬드 이상의 성공자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대생이 내 옆에 없는 거, 하버드생이 내 옆에 없는 거는 내가 못나서이지, 하버드에 가면 하버드생밖에 없고요. 서울대 가면 서울대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성공자가 이렇게 많아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고요. 최근에 코로나 바로 이전에 갔던 두바이 여행입니다.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사막에서 불꽃놀이도 하고요. 이렇게 큰 행사장에서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장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이나 운동, 여행. 저의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비즈니스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깨알 저도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 집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사는 했는데 와, 이런 영광을 굉장히 누리면서 정말 내가 나와 저희 파트너인 우리 민지 사장님과 얼마나 정말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잘 선택해서 내가 잘하는 걸 뭐가 잘하는지 알고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판에서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가수가 등장했어요. 체리 캐리라는 되게 초정한 가수. 문학부서예요. 앞에서 춤추고 계신 분이 ABO 아메이 사업자분이시거든요. 어떻게 이 최정상급 가수랑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면서 놀 수 있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혹시 진짜 너무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메이 여행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짜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공짜로 이렇게 보상으로 해준다라는 게 와, 이 정도에 내가 일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멋진 여행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돈을 좀 써볼까 하면서 두바이 하면 생각나는 바로 슈퍼카죠.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이렇게 딱 빌렸어요. 그래서 빌려서 같이 제가 이렇게 민지 사장님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힙합 뮤직비디오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힙합을 하진 않았는데 아메이를 통해서 힙합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오버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스폰서님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드라이브를 했는데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파트너와도 또 함께 하면서 너무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이런 여행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여행 후유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제가 여행 후유증이 없는 방법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여행 후유증이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여행에 돈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 그 돈이 뭐 별로 개의치 않을 정도로 돈이 많거나 돈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다음 여행의 계획이 잡힌 채로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 아메이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여행이에요. 지중해 크루즈라는 정말 역대급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지금 이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꼭 가려고 도전 중에 있고 여러분 가슴이 뛴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멋진 단어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도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 도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부러워할 거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런 아메이가 내놓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메타버스 기반인 플랫폼 스마트 바이크 25센트 라이드를 런칭했는데 이곳에서 모여서 스피닝도 배우고 스폰서 파트너 분들 뭐 이렇게 친구들과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서 함께 운동도 하고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이런 플랫폼에 많이 합류하고 있기도 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런칭을 하면서 25센트 라이드라는 이 제품이 런칭이 되면서 공식 음원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음악을 했던 그런 기록이라고 하나요? 그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야매에서 그걸 알아주셔가지고 직접 보컬 선발도 함께 하고요. 프로듀싱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진행을 촬영도 했습니다. 한국아메 유튜브 채널 가시면 그 스토리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랩 녹음도 하면서 급기야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게, 제가 음악을 본업으로 할 때도 못 누려봤던 그런 퀄리티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 엄청 좋은 시네마 장비들과 뭐 스태프, 댄서분들, 이 뒤에 계신 댄서분들이 수우파라는 그런 스트릿 우먼 파이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댄서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백업으로 있고 나의 재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해야만 했던 음악을 그 아메이가 그걸 가능케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이 강의의 부제였죠. 나는 좀 더 나답게 살기 위해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이 말처럼 정말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음악이라는 특정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딱 책에 나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은 실로 독특한 개인이다. 그 점에서만은 아무도 당신과 경쟁할 수 없다. 그저 당신 자신이 되라.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어쩌면 다시는 꺼내지 못할 수도 있었던 나의 본캐를 아메이가 버려놓은 판 위에서 행복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또 아메이에서 이 최근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까지 패션에서 모여 오늘은 레드카펫 위에서 모여 오늘은 영화의 전당 무대로 모여 우린 서로 멀리 있어도 난 네가 보여 오늘은 내셔널 컨벤션에서 모여 오늘은 레드카펫 위에서 모여 오늘은 영화의 전당 무대로 모여 우린 서로 멀리 있어도 난 네가 보여 여기가 바로 타타다와 뿌리 이 무대가 끝나니까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김준수 리더님이라고 이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십인데 이분도 예전에 음악을 했고 힙합 랩 쪽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멋집니다. 최고였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더님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어떤 스피치보다 저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정말요? 이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저와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준수 리더님도 예전에 음악 하셨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하셨군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내가 정작 음악할 때는 이루지 못하고 접어야만 했던 요소들을 이렇게 아메이를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미리 제가 선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김순주 리더님이 맞습니다. 딱 그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메이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이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아메이를 시작할 때는 이런 판인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멋진 사업, 멋진 삶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정말 잘했던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그 음악을 이 판에서 해나가면서 많은 음악인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많은 음악인들이 이 아메이에 조인되면서 또 같은 팀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말 그대로 저는 아메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메이에 빨대를 꽂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정말 심플하고 이 좋은 취지를 가진 이 사업이 너무 쓸데없이 무거운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가 각자의 잠재력을 녹여낼 수 있는 좀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인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